자, 오늘은 주한미군이 철수하면 어떻게 되는가, 이거를 좀 다룰게요. 보통 주한미군 철수에 대한 얘기는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많이. 그런데 이 주한미군이 철수하면은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 깊이 인식을 못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1980년대에도 그렇고 항상 운동권이 항상 늘 주장하는 것, 그들이 핵심적으로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한미군 철수. 항상 그랬어, 항상 주한미군 철수. 그걸 늘 80년대에도 대학생들이 데모할 때 보면 주한미군 철수하라고 그런데 주한미군을 철수하라고는 그들조차도 막상 주한미군이 철수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모르는 것 같아요. 내가 분명히 모르는 것 같아요. 모르니까 알아도 몰라도 어쨌든 문제인데 그들조차도 모르고 그냥 철없이.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이 한국의 이 좌익은 친중이든 친북이든 간에 이 주한미군 철수라고 하는 게 엄청나게 그들이 목표라는 가장 높은 순위라는 걸 알아야 돼요. 왜 그러느냐? 미국의 군대가 여기 있다는 것 자체가 그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엄청난 이 대한민국을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으로 점령하는 데 있어서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게 이 주한미군이에요. 그래서 이 주한미군 철수를 지금도 부르짖잖아요. 좌파 어떤 단체 있죠? 단체. 주한미군 철수. 맨날 그래. 그리고 지금 현 정권이 가만히 보니까 일부러, 그러니까 미국하고 자꾸 어떤 트러블을 일으켜서 자꾸 고의적으로 자꾸 일으켜서 경제적으로든 정치적으로든 일으켜가지고 자꾸 반미 그 감정을 국민들에게 좀 심어주려고 하는 의도가 너무 명확하게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러면 왜 그러느냐? 그 이유는 뭐겠습니까? 그럼 제일 첫 번째 이유가 뭐냐? 주한미군 철수예요. 평택에 저렇게 세계에서 제일 큰 좋은 그 주한미군 기지가 있지만 어쨌든 저 기지를 가장 꼴보기 싫어하는 그 세력이 누구겠습니까? 중국이에요, 중국. 그 다음에 물론 북한도 좋아하진 않지만, 그러나 북한은 또 의외로 미국이 있는 게 또 어떻게 보면 북한도 은연중에 그걸 크게 그렇게 싫어하거나 그러진 않는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예전에 김정일이가 설령 통일이 돼도 미군은 한반도에 주둔해야 된다. 왜 그러냐? 중국 때문에 그런 거예요, 중국. 그러니까 북한도 중국을 엄청나게 싫어하고 엄청나게 경계를 해요. 예. 근데 어쨌든 한국의 친중 세력은 하여튼 주한미군을 아주 눈에 가시처럼 여겨서 어떻게 하면 저거를 어떻게 한반도 바깥으로 쫓아낼까?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결국은 우리나라 국민들이 반미 감정을 가져서 옛날 필리핀의 수백만 기지 쫓아낼 때처럼, 나가라고 할 때처럼, 미군 나가라. 이제 봐요. 조금 만약에 이 상태로 가면은 이제 곳곳에 주한미군 나가라고 또 얼마나 또 이것들이 또 거리에서 설치고 데모하고 여론조성. 그래서 이번에 미국하고의 무역 협상, 관세 이런 거 있잖아. 이게 계속 보면 고의적으로 자꾸 선동질하는 거야. 그래서 미국 때문이다, 트럼프 때문이다. 우리는 잘하려고 했는데 저쪽에서 또 근로자 쫓아내고 그러니까 모르는. 그러니까 주로 언론만 보고 듣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미국이 저렇게 우리 우방한테 저렇게 한다는 그럼 서서히 또 이게 반미 감정이 또 이게 또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이제 더 나아가게 되면 이제 우리나라 국회에서 주한미군 철수 결의안 딱 내버리면 그럼 끝나는 거예요. 협정 자체가 어느 한쪽 당사자가 이 협정을 이제 더 이상 준수하지 않겠다. 그러면 이제 이게 6개월인가 지나면 이제 자동으로 이제 끝나서 이제 나가게 돼 있어요. 원래 그래요.
자, 그러면 주한미군이 철수하면 딱 철수됐다. 오늘 되었다 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어떤 일이 뭐냐. 제일 첫 번째, 일단 국방, 안보가 완전히 지금 무장 해제가 돼버려요. 우리나라가 무슨 뭐 세계 경제 10대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지금 우리나라 현 상황을 봐요. 북한이 지금 핵을 가지고 있죠. 중국 핵 가지고 있죠. 러시아 핵 가지고 있죠. 일본은 맘만 먹으면 언제든지 핵을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 대한민국이 주한미군이 없는 그 순간 주변에 있는 이 온갖 정말 이 거대한 이 세력들은, 국가 이 주변 세력들은 이제 우리 대한민국을 어떻게 하면 먼저 집어삼킬까? 그냥 혈안이 되는 거예요. 완전히 좀 무방비 상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국방력 가지고는 사실 자체적으로 이게 재래식 전쟁은 뭐 좀 해볼만하지만 핵 앞에서는 모든 게 무력해요. 핵 앞에서는 모든 재래식 무기가 무의미해요. 아무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한미군 나가는 순간 핵 우산, 핵 안보도 이제 우리는 이제 없어지는 거고. 그렇게 되면 이제 국방비가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엄청 오르겠죠, 국방비가. 국방비가 오르면은 어떻게 되냐? 세금이 올라가는 거예요. 법인세 올라가고, 개인 세금 올라가고, 막, 세금이 막, 그 국방을, 미국이 담당했던 그 국방을 우리가 하려면은 돈도 많이 들지만 시간도, 기술, 이런 군사, 이런 장비, 이게 얼마나 많이 돈이 들어가겠냐고요. 그러면 산업이나 이런 데 써야 될, 복지에 써야 될 그 재정이 국방으로 다 가버려요, 다. 그걸 알아야 된다고요. 그 다음에 뭐 당장 환율 폭등하죠. 자금이 있다. 주식시장, 내가 볼 때는 주한미군이 사라지는 그 순간부터 외국인들은 싹 다 아마 정리해서 나가지, 이걸 그대로 여기 둘 리가 없죠. 환율은 그러면 이제 막 1달러에 막 4,000원, 5,000원 막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환율이 폭등한다. 왜? 우리나라 돈은 기축통화가 아니고 엔화나 유로처럼 기축통화하고 이렇게 연계되는 그런 통화가 아니잖아요. 그냥 종이짝이에요, 종이짝. 근데 주한미군이 나가면은 안보가 불안하죠. 세금이 올라가죠. 그럼 당연히 기업이 어떻게 돼요? 기업이 국제 무역하기가 또 곤란해진단 말이에요. 어려워진단 말이에요. 환율이 어려워버리면. 그럼 당연히 주식을 가지고 있는 외국인들이 여기다 그 주식을 놓겠어요? 주식 다 처분하고 다 빠져나가면 우리나라 주식 시장은 붕괴해버립니다. 진짜 붕괴한다고, 정말.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을 하면 안 돼요. 일본이 우리보다 아직도 엄청나게 잘 살고, 일본은 외국에 얼마나 많은, 일본이 가지고 있는 자본이라는 거는 일본 국내에도 있지만 해외에 엄청나게 자본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일본은 가만히 있어도 먹고 사는데 아무 문제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일본을 능가했니, GNP가 그런 이상한 망상에, 헛된 바람에 속지 말고, 우리는 아직 일본을 따라가려면은 아직도 멀었다고. 외환보유고도 일본이 1억 3천만 달러가 있는데, 우리는 해봐야 4천도 안 돼, 우리는 지금. 그러니까 일본은 자국 내 자본도 대단하지만, 해외에 있는 자본이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유럽, 남미, 그 자본이 무지막지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일본 엔화하고 통화 협정을 맺는 건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 손해볼 게 없잖아. 왜? 만약에 엔화 하면은 외국에 있는 일본 자산 다 가지고 가면 되거든. 손해볼 게 없어. 근데 우리는 없어요. 우리는 없다고. 우리는 해외에 그렇게 자본이 없어요. 근데 일본은 무지막지하게 많아요. 심지어 땅도 일본 국토보다 더 넓은 땅이죠. 남미에 일본이 가지고 있는 땅이 그렇게 많아요. 봐요. 우리는 그냥 아무 대책이 없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좀 약간 잘 먹고 잘 사는 거지. 잘 먹고 잘 사는 거지. 우리가 이 자본이 탄탄해서 막 그냥 달러도 막 1조 이상이 있고 해외에 막 투자 엄청 많이 해놓고 돈 엄청 많이 빌려주고 있고, 그래서 막 계속 가만히 앉아 있어도 막 돈이 들어오고, 그런 나라가 아니고,
우리는 당장 무역이 몇 달만 이게 지체가 되면 이게 뭐 도산하는 기업부터 해가지고 은행, 이게 하루아침에 이게 지금 문 닫을 게 한두 가지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취약하다, 우리나라는. 이게 취약하다는 걸 알고, 우리 대한민국을 봐야지. 우리가 무슨 뭐 K-팝 자꾸 한다고 자꾸 우리나라를 대단하게 자꾸 보는 게 국뽕이라 해서 국뽕. 그러니까 이게 지금 유지되는 게, 이렇게 유지되는 게 누구 때문이냐. 여전히 미국의 안보에 우리가 도움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되는 거지. 그게 사라져버리면 어떻게 되겠냐고. 이제 이거를 우리 스스로 해야 되는데 그게 가능하냐? 가능하지가 않아요. 더군다나 인구도 줄고 있지. 인구도 주는데 지금. 근데 외국인 투자자가 이제 다 빠져나고 금융자본 철수하면 우리나라가 뭐 석유가 나는 것도 아니고 자원이 풍부한 것도 아니고 땅이 넓은 것도 아니고 그러면은 금융자본이 빠져나가면은 그럼 그걸 누가 메꾸냐고. 메꿀 사람이 없어요. 메꿀 사람이 없다고. 그러니까 외국이 이 대한민국에 투자하는 거는 K-팝 때문에 투자하는 게 아니고 오징어 게임 때문에 투자하는 게 아니고 주한미군이 있으니까 이 나라는 안정적으로 투자해도 괜찮겠다. 이렇게 해서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업도 주한미군이 있으니까 안정적으로 해외 무역도 하고 해외하고 이게 되는 거지. 안보 자체가 안 되면은 기업이 불안해서 어떻게 기업을 운영할 수 있으며 공장을 어떻게 돌릴 거며 또 국방 자체 막 이제 우리가 이게 그동안 우리가 한 100원 쓸 거를 우리가 막 10,000원, 100만 원 국방비가 지출하면 그럼 나머지 사회 간접자본 투자할 돈을 어떻게 쓰냐고. 그럼 도로도 다 그냥 관리도 못하고 복지수당 싹 깎여요. 복지수당이 어디 있어? 그럼 그 돈 다 국방비로 넣어야 될 지금 상황인데. 그 다음에 주식 채권 폭락. 주식 가지고 있거나 채권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날로 그게 휴지 조각이 돼버려요. 진짜 그래요. 뭐 100만 원짜리 한 1,000원 되겠네. 네, 100만 원짜리 한 1,000원 되겠고, 1,000원, 뭐 한 5만 원, 6만 원짜리는 뭐 한 500원, 600원 될 수 있고. 그러니까 주식 채권이 그냥 폭락을 해버려요, 폭락. 만약에 내일 진짜 조선일보나 이런, 일간 주류 언론에 주한미군 철수 딱 뜨는 그 순간부터 그냥 주식시장은 확 붕괴해버려요. 그날로 붕괴, 그날로. 해외에서 있는 자본들 다 다시 자본 회수. 야, 지금 대한민국 큰일 났다. 주한미군 철수한다. 야, 안 된다. 저기 이제 더 이상 투자 고시 못 된다. 빨리 자본 회수. 그냥 돈을 마구잡이로 다 빼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뭐, 우리는 뭐 가진 뭐 달러가 뭐 우리가 뭐 몇 조나 있는 것도 아니고, 중국이 한 2조 있고, 일본이 한 1조 넘게 있고, 우리는 해봐야 4천도 안 된다 그랬어요. 네. 근데 어떻게 할 거야? 자본 빠져나가면은 뭐로 채울 거야? 뭐 한국은행에서 원화 팽을 찍으면 뭐해 그거. 해외 결제가 안 되잖아요. 원화 갖고. 우리 돈 1,000만 원 갖고 저 중동에 가가지고 이 돈 1,000만 원씩 기름 주려면은 뺨 맞아. 어디서 이런 근본도 없는 종이 쪼가리 가져와가지고 어디서. 달러를 가지고 가야? 그래? 그만큼의 기름을 주지. 우리 원화를 가지고 가봐야 일본에 가지고 가도 당연히 인정도 안 해줘. 필리핀 가도 안 돼요. 동남아, 아프리카 가도 안 돼. 이제 너희 나라 돈 취급 안 한다고. 주한미군 철수했다며.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 채권 폭락. 그러면 주식 채권이 폭락하면은, 빚 얻어서 주식에 투자하고 채권 투자했던 사람들 다 어디 가겠어? 한강 따리 가겠지 뭐. 청담대교 하고 올림픽대교 가가지고, 이제 거기서 이제 마지막 최후의 불꽃 같은 삶을 이제 거기서 이제 내리겠지. 진짜 그래요. 그다음 은행 다 문 닫아요, 은행 자체가 국제거래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해외에서도 그렇고 은행 거래 자체가 이제 안 돼. 네. 그 다음에 수입 물가. 우리나라가 지금 수입하는 게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어떤 제조업이 우리나라가 발달을 했잖아요. 그런데 공장을 돌리면 제일 필요한 게 뭐예요? 원료가 필요하잖아요, 원료가. 뭐 빵이 그냥 뭐 공장에서 찍어서 나오는 게 아니라 빵 원료, 밀가루. 그거 어디서 수입해? 미국이 수입하잖아. 그러니까 모든 수입 물품이 다 가격이 오르면은 그럼 공장에서 그거를 어떻게 생산할 것이며 생산을 해도 그 값이 얼마나 많이 뛰겠냐고. 식빵 막 한 줄에 막 5만 원, 10만 원 할 수도 있어요. 왜? 원재료가
제대로 공급이 안 되고 수입이 안 되고 원재료가 비싸면 어떻게 되겠냐고요. 그러니까 수입 물가가 모든 물가가 왕창 올라요. 왕창 오를 거예요. 그 다음에 기업 자금 조달이 힘들어져요. 기업이 이제 기업이 운영하려면 돈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기업이 어떻게 해서 자금 조달을 받아요? 주식시장에서 자금 조달을 받는 거예요. 해외 투자. 그래서 삼성이나 이런 우리나라 뭐 대기업들이 봐요. 외국인이 주식을 사주니까 그 돈을 가지고 공장을 돌리고 경영을 해서 지금 운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아니 지금 뭐 국가 안보 자체가 지금 휘청되고 미국이 떠나면은 해외에서 왜 투자냐고. 우리도 나 같아도 투자 안 하지. 저런 나라 뭐하러 투자? 그럼 기업이 운영 자금을 어디서? 우리가 더 뭐 금이 있습니까? 뭐 보석이 있어요? 없잖아요. 우리나라 금 보유량도 너무 적어요. 우리나라 금 보유량도 100톤밖에 안 돼. 우리나라 금 보유량도 100톤. 주변에 이 일본이나 이런 나라는 막 2,000톤 몇 톤 된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100톤밖에 안 되네. 100톤. 그러니까 금 보유량 너무 적대요 지금. 금을 왕창 많이 좀 사둬서 우리도 막 1,000톤, 2,000톤, 3,000톤 되면은 급할 때 그 금을 어때요? 달러로 바꾸면은 엄청나게 정말 어쨌든 급한 불도 끄고 국제 시장에서 어쨌든 우리 자본이 조달이 되는데 금도 없어요. 금도 100톤밖에 안 돼. 한 나라가 금이 100톤이라 우리나라 정도 되는데 금이 100톤이면 너무 적은 거라고요. 너무 적다고. 그래서 이것도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빨리 금도 좀 근데 지금 너무 금값이 많이 올라가가지고 참 큰일이에요. 그 다음에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우리 개인의 생활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개인의 생활비가 왕창 오르는 거예요. 왕창. 물, 생수병도 하나에 막 몇천 원 할 수도 있고 반찬 살래니까 이거 뭐 시장 가서 살래니까 막 엄청나게 막 공이 하나 두 개 더 붙었다고 생각하면 돼. 공이 떡 하나 사 먹으려니까 막 4만 원, 3만 원, 5만 원 떡 한 이후에 우리 생활비가 왕창 올라요. 왕창 오른다. 왕창. 그럼 그걸 어떻게 감당할까요? 그리고 많은 기업들이 제대로 된 그 수입, 투자를 못 받으면 당연히 기업은 어때요? 문을 닫을 수밖에 없대요. 공장이 안 되면 문 닫는 거예요. 원료가 수입이 안 되면 문 닫는 거고. 그럼 당연히 우리 자체가 생활이 지금 어려워지겠죠. 그럼 생활비 당연히 오르겠죠. 그 다음에 일자리 없어지죠. 그 다음에 기업들이 퇴출되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외교력이 완전히 바닥이 돼요. 미국이 우리 안보를 정말 책임져 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외교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한 국가가 자기 스스로가 안보를 보장을 할 수 없다면 외국에서는 무시한단 말이에요. 무시해. 야, 너희는 너희 스스로 네 나라도 지키지도 못하는데 무슨 우리하고 무슨 외교를 하냐. 책임지지도 못할.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한미군이 있다는 것 자체가 그 돈으로 따지면은 엄청나게 정말 우리가 몇십 배 더 이득을 보고 있는 건데 이 좌파 정권 들어서면 맨날 주둔비 가지고 뭐 준이 많이 얼마나 그게 치사합니까? 우리나라 경제적으로 그냥 주둔비 몽땅 다 해도 돼요. 이놈의 맨날 생활 쿠폰 그건 뿌리고 그 돈으로 그냥 주한미군 주둔비 왕창 줘버려 그냥. 그러면 트럼프가 얼마나 좋아하겠어. 그러면 우리가 관세도 그냥 좀 내려줄게. 관세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주둔비 얼마 안 되는 거 갖고 쪼잔하게 막 준이 많으니까 미국 입장에선 이것들이 아주 그냥 아주 복에 겨웠구나. 니들이 배가 부르지. 우리가 너희들 이렇게 그동안 수십 년 동안 지켜줬는데 요 쥐꼬리만한 더 갖고 우리 미국을 체면을 자존심을 이렇게 문 게 그러니까 좌파들이 도발하는 거야. 그러니까 좌파 정권 때 항상 보면은 주한미군이 주둔비가 어쩌니 괜히 선동질해요. 얼마 되지도 않는다고 그거. 얼마 안 되는 거라고 그냥 일본처럼 왕창 다 그냥 주둔비 다 우리가 다 대줄 테니까. 여러분 해외에 많은 분쟁 국가나 전쟁의 위험 있는 국가 보세요. 우크라이나도 보세요. 주한미군이 자기네 나라에 주둔하길 그렇게 지금 원하잖아요. 주한미군이 있으면 전쟁이 안 일어나거든. 미군이 있으면 그 땅은 안전해요. 왜? 미국이 있는 것 자체가 의미였어요. 외국이
손을 못 대. 왜? 손을 댄다는 건 미국하고 싸우자는 얘기밖에 안 되는데 우리가 전 세계에서 미국과 싸워서 이길 나라 누가 있어? 중국도 깨갱하고 러시아도 깨갱하는데 일본은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지금 불안정한 국가의 안보가 불안정한 국가가 얼마나 우리 대한민국을 부러워하는데. 야, 저 나라는 미군이 저렇게 주둔하고 있어서 뭐 전쟁할 일이 없다. 미군이 주둔하고 있으니까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손을 못 대잖아. 중국도, 북한도, 러시아도, 일본도 손을 못 대요. 손을 못 댄다고. 미군이 있기 때문에 손을 못 대는 거지. 우리가 오징어 게임 만들어서 우리가 무서워서 손을 못 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무슨 K-팝이 이 환상을 좀 그만 가져요. 그만. 그건 그냥 드라마고 노래일 뿐이지. 그게 우리의 생명줄을 보장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근데 자꾸 망상을 가지고 있어. 우리가 굉장히 강대국인 양 지금 착각하고 있네요. 강대국이 아니에요. 지금 그냥 우리는 그냥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으로 얘기하면 옛날에는 이제 우리 부모 세대까지는 거지처럼 살았는데, 근데 지금은 그냥 좀 삼시세끼 먹고 여행도 좀 다니고 옷도 좀 예전보다 좋은 옷 입고 자동차도 한 대 구입하고 집도 좀 옛날에 초가집에서 좀 아파트에 딱 그거지. 우리가 지금 무슨 삼성의 이재용이가 된 게 아니라고요. 근데 마치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자기가 삼성의 이재용이 빌 게이츠가 된 거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주한미군이 철수하는 그 순간 우리는 그냥 보통 그냥 중하였구나. 중상층도 안 됐구나. 그 현타가 온다. 현실 타임 현타가 그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한미군 철수라는 게 이게 말이 쉽지. 그래? 미국이 진짜 너희들이 그렇게 원하면은 해줄게. 그럼 어떻게 될 거예요? 어떻게 할 거냐. 근데 자꾸 주한미군이 철수를 안 할 거라는 생각도 많이 갖고 있더라고. 우리 한반도의 안보 지형상. 근데 그것도 믿으면 안 돼요. 그것도 믿으면 안 돼. 앞으로 계속 군사 과학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서 굳이 미국이 여기다 대규모 병력을 투자하지 않을 때가 올 거라고. 굳이 그냥 일본의 요코스키 항이나 이제 일본 정도에서만 그냥 일본이 군대가 머물러도 얼마든지 이제 아시아 이쪽 방해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 이럴 때가 분명히 와요. 분명히 온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그러니까 좌파가 착각하거나 왜곡 선동하는 게 뭐냐? 미국이 우리를 필요로 해서 우리가 있는 거다. 그러니까 자꾸 미국한테 막 고개 숙이지 마라. 이딴 식으로 자꾸 얘기한다. 그러니까 버릇을 국민들이 이상한 그 버릇을 들게 하는 거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고. 절대. 미국은 예전에 그랬잖아. 예전에 노무현 정권 때인가 언젠가 사실은 미국은 굳이 막 한반도 이런 거 원하는 거 그렇게 썩 그렇게 달갑게 여기지 않았단 말이에요. 벌써부터 이제 전략이 변하는 거예요. 아시아 태평양 전략이. 근데 계속해서 좌파 정권 때 그냥 주한미군에 대해서 자꾸 이 언론이나 여론을 자꾸 반미성향을 해주죠. 그럼 미국이 언젠가는 이제는 우리도 너희가 굳이 필요가 없고 그리고 자꾸 대한민국 전체가 자꾸 이 중국의 속방 지금 대한민국은 속방이에요. 속방. 진짜 중국에 거의 점령이 안 된 곳이 없어요. 엄밀히 얘기하면. 지금 이런 상황에 미국이 그냥 발 빼면은 그럼 진짜 큰일 나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럴 리가 없다 자꾸 생각해요? 국제 정치에서는 그럴 리가 없다는 말이 통하지 않아요. 그거 믿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일본 정도의 그 힘을 있으면 괜찮아요. 일본 정도의 힘이 있으면은 근데 일본조차도 미국이 있잖아요. 일본조차도 주일 미군이 있잖아요. 일본조차도. 우리보다 몇 배나 강한데도 일본이 무슨 바보예요? 일본이 무슨 일본은 외국 군대가 오는 게 자존심이 없어서 그게 아니야. 미군이 있어야 일본도 그만큼 어때요? 안보 비용이 덜 들어가니까. 그래서 일본이 경제 성장한 게 왜 그러냐면 미군이 일본에 주둔했기 때문에 일본도 안보 비용을 그만큼 안 쓰니까 그걸 경제로 몰아붙이니까 일본이 확 성장한 거라고요.
근데 만약에 일본도 자체적으로 안보했다면 일본도 지금 이렇게 이 정도까지는 일본이 발전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왜? 엄청나게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근데 미국이 2차 대전 이후에 야 너희는 이제 군대 갖지 마. 그냥 자위대만 보유해. 나머지는 다 우리가 할 거야. 해서 모든 일본 국방을 미국이 다 책임지고 그 대신 일본은 그만 거기에 들어갈 돈을 경제에다 다 쏟아 보니까 막 7, 80년대에 미국이 그냥 세계 재팬2 미국 다음으로 경제가 발전했잖아요. 오죽하면 막 미국도 막 넘보니까 그때 환율로 확 반토막 쳐갖고 미국이 일본을 그냥 손을 봤잖아요. 봐요. 이렇게 미국이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거. 응?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이게 지금 좌파들이 겁이 없어. 이게 이 하룻강아지 법무선을 모른다고 이것들이 맨날 우물안 개구리니까 자꾸 미국의 수용토를 건들고 있어요. 지금 계속 지금 건들고 있다고 지금. 근데 진짜 미국이 이번에 트럼프가 지금 여러 가지로 지금 우리나라 지금 아주 그냥 벼르고 있던데 보니까 종교도 그렇고 자꾸 교회 탄압하고 내가 볼 때는 이 상태로 만약에 가버리면은 정말 우리 대한민국이 진짜 한순간에 그냥 확 이게 주저앉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자꾸 인식을 못하고 철없는 이 좌파 대학생 단체들 보면은 막 주한미군이 빨리 나가라는 둥 성조기를 태우고 막 그 미친 짓을 하는데 이게 자해하는 거죠. 자기 스스로가 그냥 자살하는 거예요. 자살. 죽으려면 지들이나 죽지 왜 4천 몇백만의 백성을 왜 죽이려고 하냐고. 그래서 주한미군은 단지 군사적 목적만 생각하면 안 되고 주한미군은 우리 사회 경제, 문화 모든 영역의 방파제예요. 방파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이승만 대통령이 정말 주한미군을 이렇게 상호 방위 조약을 맺은 건 정말 이건 아마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위대한 조약, 가장 정말 우리나라 우리 한민족이 살 수 있는 가장 결정적인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이제 이렇게 막 계속해서 이거를 그냥 자꾸 이렇게 하면은 언젠가는 미국이 이제 더 이상 이제 만약에 이런 좌파 정권이 자꾸 이렇게 하게 되면 미국이 진짜 뺄 수 있어요. 언제든지 딱 빼고 만약에 이걸 빼서 대만도 우리나라 규모의 한 절반만 대만 쪽에 가면은 대만은 아마 만세삼창 부를 거예요. 만세삼창 부를 거예요. 지금 중국이 막 전쟁을 하려고 막 수십 막 그런다고 하잖아요. 근데 중국은 그럴 능력도 없어, 사실은. 하지만 어쨌든, 대만에 미군이 한 100명인가 지금 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전에는 안 가 있었는데, 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일개 사단이 해병대가 만약에 대만에 딱 뿌리를 내리는 그 순간부터 이제 중국은 이제 완전히 그냥 패닉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제 끝나는 거예요, 이제. 근데, 미국이 이제 그 정도까지는 이제 자극을 안 하려고 하진 않지만 우리가 이게 평택에 저 세계에서 가장 크고 가장 잘 만든 미군 기지가 있다는 게 이게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이라고요. 우리나라 역사상 이렇게 우리가 마음껏 강대국에 시달리지 않고 그러니까 좀 우리나라 이 대통령이라는 것들이 좀 좌파들 아니 중국이나 이런 주변에 우리가 솔직히 말해서 미국을 그냥 등 뒤에 딱 베겨놓고 중국에다가도 그렇고 하고 싶은 말 다 해야 돼요. 너희가 어디 해보면 해봐. 때려봐 우리. 그럼 미국이 가만 안 있다.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기 때문에 우리가 외국에 침입을 받으면 미국은 자동적으로 딱 개입을 하게 돼 있단 말이야. 이게 한미 상호 방위 조약. 이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안전하게 있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똑바로 알아야 돼. 현실을 똑바로 알아야 돼요. 그래서 주한미군 철수를 자꾸 지금 계속 끄집어내죠. 그러니까 수십 년 동안 이 종중 세력들은 하여튼 미군을 눈에 가시처럼 여겨서 계속해서 주한미군 철수에 대한 그런 짓을 자꾸 해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무역 분쟁 자꾸 해가지고
여론을 자꾸 반미로 계속해서 미국이 어쩌니 저쩌니. 그럼 점점 우리나라 사람들도 내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감성에 충만하죠. 99%의 감성과 1%의 이성을 가진, 참 거꾸로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계속 불을 떼면은 언젠가는 불이 붙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주한미군이 철수하면은 정말 이거는 감당할 수 없어요. 절대 감당을 못해요. 그러니까 이거나 좀 알고 주한미군을 철수하자고 하는 우리 기독교 좌파 내에도 주한미군을 철수하자는 그런 운동을 지금 많이 하고 있어요. 기독교 좌파들도. 그러니까 이것들은 전부 다 뭡니까? 대한민국을 사회주의, 공산주의로 만들려고 하는 아주 사악한 불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를 그냥 보면 안 되겠죠. 또 이런 걸 제대로 알고서 주한미군 철수가 뭔지를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그냥 거기에 막 동조하거나 뭐 또 그런 얘기를 들어도 뭐 별거 아니 뭐 그게 뭔 큰일인가? 그러니까 주한미군이 철수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거의 대부분. 미군이 철수하면 당장 자기 회사, 자기 집, 자기 아이들, 자기 자신이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다고. 이건 기본적인 거예요. 이거를 좀 알고, 이걸 알고나 이제 앞으로 좀 저렇게 주한미군 철수를 외치는 정치 세력에 대해서는 절대 거기에 표를 주면 안 되겠구나. 야, 저 인간들 저거 큰일 날 인간들이네. 저거 완전히 그냥 아주 말아먹을 인간들이구만. 저거 그렇게 여겨야지. 그걸 아무렇지도 않게. 그러니까 좌파들은 맨날 주한미군 철수 수십 년 동안 이걸 외쳤단 말이에요. 거기에 세뇌된 사람들이 꽤 있어요. 그러니까 주한미군 철수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 대한민국은 그냥 날벼락을 맞는 거예요. 그 자체로 아예 날벼락을 맞고 그냥 완전히 그냥 이 뭐라 그럴까 무주 공산에 주변에 사악한 이 호랑이 늑대들이 야 이때가 기회다 해가지고 이제 우리나라 물어 뜯으려고 이제 달려드는 거란 말이에요. 그거를 지금까지 미군이 막아준 건데 우리는 그 엄청난 혜택을 남들이 그렇게 부러워하는 혜택을 우리가 지금 받고 있는데 이걸 자기 스스로 걷어차려고 자꾸 계속해줘. 좌파 정권 때 항상 그랬다. 항상 주한미군 철수. 철없는 대학생들을 앞세워가지고 막 유튜브나 무슨 사진에 보면은 막 덩치가 막 그 골리앗 같은 어떤 여자애가 막 그 주한미군 철수 이렇게 들고 있는 그 있어 항상 보면 나오더라고. 나는 그 여자 대학생이 그 여자 대학생은 그냥 휴전선 앞에 서놓으면 괜찮을 것 같아. 겁나더만 이제 아주 그냥 무지막지하게 막 덩치가 크더라고. 자, 한 나라가 이렇게 안보나 이런 경제가 무너지면은 그것 때문에 얼마나 우리 부모 세대, 할아버지 세대가 고생을 많이 했습니까? 왜 그걸 모르고 이제 여기 꽤 철없는 그러니까 이 586 이것들은 대학생들부터 철이 없어갖고 공부도 안 하고 국제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주한미군 철수를 수십 년 동안 외친 정말 이 머리에 든 게 아무것도 없는 정말 머리에 뇌가 아니라 우동사리가 들어가지고 아무 생각 없는 인간들이에요. 지금 자꾸 미국을 자극하는 짓을 지금 계속해서 참 그 우려가 돼 지금. 트럼프가 지금 아주 내가 볼 때는 대한민국을 그냥 절대 그냥 놔둘 것 같진 않아요. 근데 중요한 건 참 우리 우파 국민들이 고생을 하니까 그게 참 고통스럽지. 우파 국민들이 고생을 안 하면은 괜찮은데 그래서 하여튼 반미 또 반일 하여튼 이 두 부류는 절대 대한민국을 이롭게 할 그런 것이 아니니까 앞으로 적어도 기독교인들만큼은 이거 주한미군 철수 외치는 저 인간들은 저거 진짜 조심해야 되겠구나. 딱 거리를 선을 딱 그어야 돼요. 이게 우리 자신이 안전하고 평화롭게 어려움씩 그나마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걸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걷어차면 어떻게 해요? 큰일 나잖아요. 자,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나라가 참
참 수십 년 동안 전쟁이 없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으로 엄청나게 많은 젊은이들이 죽고 부모 형제들이 참 피땀 흘리고 슬퍼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가 그렇게 되지 않도록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보호해주시고 특별히 믿는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며 전쟁과 평화가 없는 참 태평한 세월을 좀 보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옵시고 저 좌파 특히 종중 종북 세력들을 정말 하나님께서 뿌리채 뽑아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